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강의 12운성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주의 12운성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같은 기둥에 목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운성을 공부를 할 때 분명히 목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운성에서 목욕, 절, 사, 묘 이 네 가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네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특히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목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제목은 목욕이니까 12운성 조견표를 보면서 목욕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절부터 시작해 갖고 절태, 양, 장생, 목욕, 간대, 걸록, 재양, 세병, 사묘 이렇게 12개가 쭉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목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목욕을 특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12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목욕이라는 것이 사주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강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목욕을 배웠습니다만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간목일 때는 지지의 자수가 올 때, 을목일 때는 사화가 올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욕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목욕은 자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간목일 때, 을목일 때는 사화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묘신, 묘신, 오해, 유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죠? 전부 도화살 아니면 역마살입니다. 자오묘유 이 네 글자 아니면 인신사해 이 네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는 것은 도화 아니면 역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목욕이라는 성질 자체가 도화와 역마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둥에 목욕이 있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왜 갑자기 목욕을 공부하냐면 12운성이 모두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목욕, 묘, 사, 절은 육친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묘라든가 사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생이나 제왕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에 더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는요,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안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실 때는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좋은 거다. 이 안 좋은 거 빼놓고 나머지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목욕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목욕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가 있고요. 을사가 있고 경호가 있고 신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로 되어 있는 이 목욕을 깔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갑자, 을사, 경호, 신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지는 도화하고 역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은요, 여기에 갑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지지가 충하는 것이 갑경충, 자오충 이렇게 경호죠. 그리고 을사가 있으면 또 충하는 게 을신충, 사해충 해서 신해입니다. 그래서 갑자, 을사, 경호, 신해는 지지의 도화와 역마를 깔고 있고 서로 천간지지 충을 하는 그런 육식갑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이라는 것은 십성에서 상간의 개념과 가장 유사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왜 하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외출하기 전에 보통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내가 멋을 부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간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과 유사하죠. 그리고 또 목욕을 한다는 것은 도화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은 감성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오지랖, 맛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간이 행운에서 들어올 때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기운도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4주 강의 고급 강좌 시간에 상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관을 해친다는 뜻이므로 이 상간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신이면 남녀 불문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아니라 기신일 때에는 물론 다 안 좋겠죠. 그래서 사직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상간이 들어올 때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성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식신상간운이 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간운이 들어올 때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법을 안 지킨다. 왜냐하면 간이라는 게 규칙, 규범, 준법정신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걸 극해버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나가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사업을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식신상간호는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창의력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뇌가 좋고 아이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에서 훔친 기가 강해 지식 식견을 숨겨두지 못하고 알면 말하기 쉽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얘기죠. 오지랖이 넓고. 그리고 자신을 적대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참지 못한다. 반항적이고 스스로를 억누를 수가 없으니 말을 해서 탈이 나고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상간도 인수와 재가 좋은 구성을 이루면 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욕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욕이라는 것은요, 반복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복해서 씻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과거의 똑같은 일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씻는 거니까 타인을 당연히 의식하죠. 그리고 감성계가 발달되어 있고 변덕이 심하고 뭐 이런 풍류가라든가 성적 호기심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십상에서 상간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고요. 일반 신살에서 도화의 성격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간은 감성계를 나타내며 지금 제가 상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나오죠. 호기심, 오지랖, 맛 등과 관련되어 있다. 상간이 행운에서 들어올 때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기운도 있다. 똑같은 목욕을 깔고 있어도 육식갑자의 성격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똑같이 목욕을 깔고 있어도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와 경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하고 경호라는 두 개의 육식갑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갑자를 보면은요, 지지에 수생목이니까 인성을 깔고 있죠. 그리고 경호는 화극금으로 관성을 깔고 있습니다. 서로 천간지지가 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와 경호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지지에 목욕을 깔고 있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갑자라는 것은요, 인성이니까 인성의 목욕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외골수에 잘난 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외골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인성운이라는 것이 학문운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말이 많은 목욕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죠. 그래서 인성이 목욕을 깔면 외골수에 잘난 척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성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고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호의 경우에는요, 지지에 관성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성에 목욕을 깔면, 관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성을 나타내잖아요. 절도를 나타내고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거,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에 목욕을 깔면 정해진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만 반복하는 거죠. 즉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호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애늙은이 성향이 있고 성격이 느릿느릿합니다. 을사하고 신해를 보면은요, 이 을사와 신해는 공통점이 밑에 똑같이 상간을 깔고 있습니다. 상간이면서 동시에 목욕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을사라는 것은 발산의 성질을 나타내고, 신해라는 것은 수용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고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을사와 신해가 밑에 상간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간이라는 게 뭘 극하죠? 관을 극하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고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득자부별, 득자부별이라는 것은 자식을 얻으면 남편이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을 낳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관을 극하니까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떠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식신상간운이 뭘 극하죠? 관을 극하는데, 관이라는 것이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관이 깨지는 거잖아요, 직장운이. 그래서 남성은 직업 변동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를 상징하는 관을 치니까 남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지지 않습니다. 일지에 을사일주나 신해일주는 일지에 상간을 깔고 있으니까 말이 많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절대 안 밀리죠, 남편한테. 그래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러면서 남편을 막 몰아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